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날, 입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날씨도 쌀쌀합니다. 네. 몸도 춥고 마음도 춥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뭐 몸이야 옷으로 이렇게 데우면 되겠지만 그렇죠. 이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수요 초대석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심신 씨가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네. 오늘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보죠.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크 착용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날씨를 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착용하고 있지 않지만 나오실 때 KF 인증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출근길 우산도 챙겨야겠습니다. 이 방송 시작 전부터 이곳 상암동에도 약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비의 양이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먼지를 씻겨주기는 부족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5mm 미만, 영동엔 5에서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출근길 안개와 함께 먼지까지 뒤섞여서 가시거리가 무척이나 짧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에 올가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지난 3월 27일 이후 약 7개월 말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홀수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먼지를 배출하는 업소나 공사장의 조업 시간을 단축합니다. 또 서울시는 201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충청과 전북 등 서쪽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평소 농도의 4배를 웃돌 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종일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출퇴근길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합니다.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고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인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광주 16도, 강릉 15도, 대구 17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낮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일반 머리카락의 약 3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매우 작습니다. 때문에 몸속 깊숙이 침투해 각종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호흡기 관리 철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수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주인공은요. 영화 영웅 본색의 주윤발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분인데. 예. 최희정 씨, 이게 뭔지 알죠? 이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못하겠는데 네. 이거 뭔지 알죠? 그럼요. 이게 무슨 춤이죠? 쌍권 뭐죠? 쌍권총. 권총춤. 역시 어려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예, 쌍권총춤. 이걸로 맞아요. 뭐 90년대를 평정했던, 네, 90년대 네. 가요계를 평정했던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가수 심신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도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가수 심신 씨를 보면 간혹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예.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도. 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릴 적부터 뭐 매일 그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빚어지는 이름이. 본명이신 거죠? 네, 본명이에요. 예, 예.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믿을 신자거든요.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신안정이라고 그러니까. 심신 노래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럼요. 심신안정이라고 예. 해요. 다행이네요. 제가 그 얘기였어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공식적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요즘 가끔씩밖에 인사를 못 드리는데요. 앞으로 더욱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신곡들도 뭐 쉐리 댄스 등 돌고 도는 인생, 또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는 곡도 새로운 버전으로 또 리메이크해서 2018년도 버전, 또 뭐 아프지 않다 등 뭐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항상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심신이 바로 접니다. 아우. 지금 뭐 처음 시작부터 홍보를 깨알치하게 알차게.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자주 못 뵀다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릴 적에는 이제 뭐 그 처음에 신인 때는 막 많이 이제 했었는데 엄청나게 뭐 이제 우리 또래들 가수들이 다 그래요. 이제 후배들이 또 많이 지금 다시 합주려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비주류로 뒤로 물러났으니까 뒤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또 은근하게 또 저희들도 원래 하던 거를 계속 하고 있는 또 동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역시 뭐 이렇게 주목받는 시기가 항상 있진 않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음악을 한 번도 놓은 적은 없었어요. 계속 음악을 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한 길을 걷는다는 거를 자부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음악하는 쟁이로 살자, 이렇게 한 가지를 하는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건 제가 잘안 보증해요. 보셨지만. 왜냐하면 뭐 1990년대를 호령했던 심신 씨지만 특히나 한 이제 2007년, 9년 이렇게 발동을 걸다가 2011년도부터는 매년 앨범 계속 뭐 싱글 앨범도 내시고 내 사랑 영수는 거의 정규 앨범 수준이죠. 그리고 특히 2018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노래를 내고 계시고요. 저는 사실 그 왜 2년 전에 그 노래하는 가면 쓰는 예능에 주전자로 나오셨을 때 맞아요. 불스곡 했었죠. 불스곡. 저는 이 사람이 심신이야? 사실 죄송한데 너무 잘생긴 외모만 부각이 돼가지고 그 정도 노래 잘하는지 몰랐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다 옛날 나왔던 노래 신곡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노래가 좋고 정말로요? 재즈풍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이제 노래를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김현욱 씨도 출연하신 적 있잖아요. 저도 저도 봤어요. 부끄럽네요. 오래전이라.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외모는 뭐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만 혼자 봐서 죄송한데 아우 여전히 정말 꽃미남이시네요.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웬만하면 좀 이렇게 찌기도 하고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대로. 중간에 잠시 이제 미국에서 좀 음악 공부도 하고 돌아온 게 2007년도에 이제 그림자 앨범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노래할 때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오래간만에 오다 보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조금 한식 못 먹던 거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확 찐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TV 한번 나갔는데 예전에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하시고 안 되겠다 해갖고 몸무게를 좀 체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요즘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아주 잘 되진 않아요. 근데 뭐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아유, 그 정도면 뭐 워낙 잘 관리하시는 거죠. 분살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러니까요. 얼굴도 그대로시고. 감사합니다. 안경만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안경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안경을 또 그러니까 안경만 지금 뭐 바뀐 거고 나머지는 뭐. 맞아요. 외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시 이 심신 씨는 정말 키도 186cm나 되시고 또 깨끗한 미소년 같은 외모에 또 이국적인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끄셨는데 당시 어땠는지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궁금하네요. 당시 모습입니다. 뭐 예전에 약간 그때 뭐 성격 차이라는 노래. 헤어스타일만 지금이랑 조금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거의 늘 똑같으시고. 저 때 뒷머리를 좀 기르고 뒷머리 기르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근데 사실 원조 아이돌인데 저는 요즘 아이돌 중에도 이 정도 기럭지 186cm. 쉽지 않죠. 이 정도 뚜렷한 이목구비 거의 뭐 영화 배우 해야 될 이목구비잖아요. 이런 분들 많지 않았다 지금도. 그리고 또 있어요. 패션. 그러니까.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뮤비 자체가 요즘에 만들었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기타 메고 있는 모습 봤을 때는 정준영 씨랑 되게 닮았다는 생각도. 그랬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정준영 씨랑 딱 옷 입는 스타일도 비슷하게 이렇게 딱 나오셨네요. 지금보다도 저 때는 좀 더 체중이 좀 덜 나갈 때 한 3kg 정도 차이 나요, 지금.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기타 치는 모습이 주로 나왔는데 아까 처음에 김현욱 씨가 이 쌍권총 하셨지만 우리가 심신하면 안타깝게도 이거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빼놓을 수가 맞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아침에 조금 잠깐. 그렇지 않아도 좀 이따가 저기 그 노래를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좀 그래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앉은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에 서야 저기 되는데. 앉아서 할까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서야지 자세가 나오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몸이 뭐 약간 비틀어지네. 원래는 이렇게 권총 춤을 추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원래 그대 스푼까지 사랑이라는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걸 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부르다가 빠른 걸 하려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선글라스도 끼고 또 제 얼굴이 좀 강해 보이는 얼굴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선글라스를 좀 강하게 끼고 그 롱바바리 코트에 마이크 스탠드를 이렇게 살짝 뉘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어. 하면서 뭐 이렇게 그대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앉으시기 좀 불편하죠? 네. 이러신 김에 바로 그냥 모실게요. 그럴까요? 그 노래 할까요? 오직 하나뿐인 그대. 90년대 바로 그 노래. 좋습니다. 갑니다. 네, 컴온. 네, 준비됐습니다. 네. 갑니다. 네. 두고서 가지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든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걸 지금 두고서 가지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든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것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가지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든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지금 두고서 가지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든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것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오직 하나뿐인 그대 대단합니다. 예. 아니 제가 땀이 나요. 왜 노래를 듣는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와 진짜 제가 막 땀이 났어요 이마에. 네, 그러니까 아니 대단하시네요. 아침에 이렇게 어찌 보면은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면 목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아니 저희는 이제 노래할 때 이제 복식호흡을 하고 이렇게 아랫배로 해서 목은 괜찮은데 그래도 좀
바이오리듬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은 원래 약간 좀 그죠. 어둠이 좀 내리고 나서 해가 없을 때 노래를 해야 제대로 또 나오는 노래인데 이제 해가 뜨면서 하니까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죠. 이런 해가 느낌인데. 뜨려다가 쏙 들어갔어요. 네. 다시 이 노래를 듣고 쏙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 선셋에 나오는 부르는 분들이 걸 좋아하는데 이제 라이징 선 해가 떠오르면서 또 노래를 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대단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 마이크가요. 아침에 정말. 마이크 보셨어요? 아까 저 제작진이 스텝이 이제 마이크를 조정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스텝이 가져왔는데 스텝보다 이만큼 있어 마이크가.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크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저게 계산된 다 퍼포먼스인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더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맡기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파도를 탈 때 이제 파도에 그렇죠. 몸을 맡기듯이. 보드를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지 탈 수 있듯이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흐르는 리듬이나 그 상황 수없이 많이 변화되는 특별한 그 상황들에 그냥 내가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홍 기자님 그거 아셨어요? 네. 우리는 이 쌍권총 춤을 항상 네. 그때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그대 할 때는 그때요 이거 중간에 이게 나가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왜 이게 그대와 아니라 이거를 연결시켰지? 거의 총을 쏘듯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어깨춤을 이렇게 한 건데 어깨춤. 그 모습을 TV에서 본 어떤 기자님께서 그걸 보고 쌍권총 춤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권총춤이라는 걸로 유행이 됐으니까 그 기자님에 의해서 이제 그게 그러네요.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지면서 탄생한 거예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했는데 권총이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물론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1집에 사실 트랙 5번이잖아요. 예, 뭐 트랙까지 알아요? 그대의 슬픔까지 사랑해가 사실 타이틀곡이었어요. 그대의 사랑의 발라드 곡. 그리고 2집에서 인기를 끈 욕심쟁이도 6번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죠. 보면은 심신 씨는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밝고 건강한 빠른 곡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느린 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린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말할 텐데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뭐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싶은데 원하는 건 다 빠른 곡이에요. 또 취향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심신 씨가 어떤 분이신지 본격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은 김현욱 씨가 준비하셨다면서요? 아니 우리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개해드려야 돼요? 좀 생뚱맞긴 그래도 하네요. 짚을 건 짚어야 합니다. 자 이름 심신. 본명입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1967년생. 올해 나이가 52세세요.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요. 1990년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를 발표하며 가요계 데뷔. 이후 오직 하나뿐인 그대, 욕심쟁이 등을 발표하면서 1990년대 초반 정상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는 91년 여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의 신인상은 심신에게 낙점. 그 당시에는 한 곡이 계속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장기 집권이 가능했기에 9주 연속 1위라는 신기록을 달성. 그 위험은 가왕, 조용필마저 꺾었을 정도로 놀라운 인기를 구가했고요. 그의 가요대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지만 안타까운 건 신인인 탓에 신인상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의 발표한 인기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 1991년은 명실상부 심신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과언이 결코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이후에 두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현재 아주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근데 1991년은 진짜 잊혀지지 않는 해일 것 같아요. 저도 잊혀지지 않는 해입니다. 91년이 제가 원래 91학번이에요. 그렇죠. 그때 정말 저는 행운의 해였어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자기에게 정말 큰 행운이 있는 연도가 있잖아요. 그때가 또 양띠 해였고 그래서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뭐 거기 연예 프로그램에서 최고 그 높은 상도 막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심신 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때 사실 정말 신인이라 신인상이지 대상을 주든 가수왕을 주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그냥 이건 좀 억울해요. 처음 나와서 잘했으면 대상인 거지 뭐 신인이라고 신인상을
상품. 둘 다 그때 줬어도 10대 가수상도 받았었어요. 한 10대 가수상 방송사에서는 받았죠. 10대 가수상 네. 받고 한 네네. 방송사에서는 신인 가수상을 받아서 다 받았던 거죠. 네,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네. 그 최다 뭐 음반 판매상, 골든 디스크상 해서 뭐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죠. 골든 디스크상도 받았고 우리 그때 시절이 이제 네. 책받침, 네. 책받침 이 시대인데 사실 남자 책받침 잘 안 사요. 우리 PBK7, 브룩실즈 아니면 그렇죠. 그때는 이미연, 최시라 그랬죠. 뭐 이렇게 최진실 사던 씨, 최진실,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그럼요. 네, 뭐 최시라 김희애 씨, 씨 막 이름들 나올 이런 때네. 사람 막 예, 살 텐데 예. 심신 씨 많이 샀고요. 야. 그리고 심신 씨가 특히 남자 연예인 중에서 1위. 책받침 1위. 책받침 1위. 아, 근데 책받침만 잘 팔린 게 아니에요. 광고를 찍으면 네. 무려 30년 전이잖아요. 거의 네. 27년 전 막 네. 이런데 그때 1억 원을 받으셨다고. 와. 그 당시 1억이면은 지금으로 모르겠어요. 뭐 따지면 돈의 개념은 좀 회사에서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최고 뭐 높은 페이 네. 회사에서 예. 그렇게 맞아요. 받고 그러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 노래가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은 전혀 못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라드 가수로 그냥 우리나라 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음반 준비를 한 4년 정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오랜 기간이었네요. 네, 4년 정도 저도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원래 제가 그룹 사운드 싱어였었어요. 그때 팝, 락 그룹, 예. 뭐 그런 그룹에서 한 6년 정도 하면서 그걸 준비했었는데 첫 앨범이 나오고 그대 스푼과 사랑해가 모든 차트에서 한 9위, 8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만족하셨네요. 20위권 예, 갑자기 저기 동해안 쪽에 공개 방송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 라디오 공개 방송을 콘서트처럼 크게 했었어요. 맞아요. 지역 맞아요.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그럼요. 예, 무료 공연들을 막 방송국에서 영화 갔죠. 우리 학생들 막 라디오 스타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라디오 콘서트 가는 게 진짜 김혜림 재미없죠. 씨가 이제 이렇게 부산 공연을 갔다 오면서 좀 늦게 왔어요. 지각을 했는데 저한테 오빠 노래가 거기 부산에서 1등이라는 걸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 노래가 벌써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 노래가 그런 얘가 장난치는구나. 엉뚱한 노래가. 워낙 김혜림 씨가 좀 이렇게 유머가 많아요. 네. 또 나를 놀리는구나. 또 그래갖고 딱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라는 거야. 그럼 이 노래 그대 순간 사랑해가 그러냐? 그게 아니라 빠른 곡이래, 빠른 곡. 그래갖고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노래였어요. 그게 이제 부산에서 그렇게 히트가 오직 되고 하나뿐인 나서 서울로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나 밑에서부터. 그래서 히트가 되는데 히트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주유소에 불 붙은 것 같이 이렇게 막 표현이 정확하시네. 유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유행이라는 네, 게. 그렇죠. 제가 그 유행의 중심이 돼서 서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도 않고 좀 신기했어요. 아, 그때는 정말 가히 정말 태풍이 이렇게 한반도를 남쪽부터 이렇게 북상해 오면서 네네네네. 쓸듯이 예. 현실에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오직 예, 예. 하나뿐인 그대는 정말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시청자분들이 심진 씨 눈을 좀 보고 싶으시다고. 저요? 선글라스. 박상민 씨가 아니니 좀 벗어주세요. 얼굴에 뭐 벗으면 좀 예전보다는 많이 오늘 잠을 못 자서 벗어요. 좀 네, 아니 좋으세요. 눈을 보고 싶다는 네. 요청이 이 들어왔어요. 예쁜 아름다운 눈을 왜 가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쌍권총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젊은이들은 너무 좋은 춤이지만 어른들이 볼 땐 딱 삿대질이거든요. 맞아요. 이걸 맞아요. 보는 얘기는 사람 없었나요? 입장에서는 참 저는 그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예. M본부 그 예. 주말에 네. 하는 제일 그 예, 인기 뭔지 좋은 알아요. 예.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 예, 쇼 예, 프로그램인데 예. 신인 때 딱 나갔는데 이제 리허설 때 네. 그때 최용준 씨라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 그러니까 미니 콘서트를 하는 공연이었어요. 밴드까지 다 있어서 라이브로. 그러니까 무대 세트해 놓고 하는데 이제 이 선글라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끼고 있는데 그 약간 건방져 있는 그런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저거 약간 피 선생님 선글라스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안 끼고 해보려고 했는데 라이브에서 이거 안 끼면 또 노래가 또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생방에서 딱 낀 거예요. 그래서 생방송에서 딱 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녹화가 아니니까. 네,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피 오히려. 선생님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거 이렇게 긴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앞으로 계속 끼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낄 수 있게 됐어요. 삿대질 어때요, 이거? 삿대질. 그거 갖고는 이제 그때는 얘기를 못 들었다가 한 10년 전인가 베트남 공연을 한번 갔었어요. 베트남 한국 베트남 17주년 기념 네네. 호치민 방송에서 하는 합동 공연이었는데 네네. 베트남 그 음악하는 분들하고 야외 공연이었죠.
네, 리허설하는 걸 다 그 공안 쪽에서 나와서 검열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사회주의국가니까 이게 검열을 하는데 제가 모습을 보더니 그게 그 노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관객들 향해서 한다는 거는 거기서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그래서 그거 노래를 빼고 했죠. 빼고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바꿨어요. 그 노래만 빼고. 아니 안무를 안 하면 되는데 안무 때문에 노래를 뺐어요? 저절로 나오죠 노래. 아무래도 실수로 이걸 안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이거를 굽히는 게 이상해가지고. 네네 안 하고 이제 하려니까 또 어색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노래를 빼고 그래서 정말 굽히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네요. 아니 근데 사실 선글라스 쓰고 노래할 때요. 그때 당시엔 마치 미국 가수가 내한 공연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 멋있는 그 멋이 있었어요. 비교가 또 많이 됐죠. 네, 근데 뭐 선글라스도 그렇고 가죽 자켓도 그렇고 심신 씨 하면 정말 패션의 아이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멋스럽죠. 예, 네, 저는 그냥 옷차림을 글쎄요, 하고 옷도 뭐 그렇게 계획을 한다기보다 그날 자기 느낌에 손이 닿는 대로 그냥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릴 적에도 이제 코디는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그 회사에 물론 그때는 코디가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다 계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모든 게 좀 주관적인 편인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좀 주관적인 게 강한 편이에요. 제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뭐 음악에 대한 모든 게 그 고집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지만 장점으로는 그때도 옷 같은 걸 제가 이제 직접 봐서 뭐 비싸고 싼 걸 떠나서 찢어진 그 난임구 같은 거라도 거기 어울리는 게 있으면 그게 최고의 코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뭐 예전에 그룹 할 때 입던 그런 밴드 생활할 때 입던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었죠. 그냥 무대복 같은 걸 안 입었어요. 그냥 청바지나 뭐 직접 다 진에 구매해가지고. 그렇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가부를 해줘가지고 좀 보금 양복은 회사에서 이제 가부를 해줘서 좀 입기도 했지만 대부분 전 진이었어요. 아니면 뭐 남방 그런 거, 셔츠에다가 진, 그 선글라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모두가 입을 수 있는 거 그런 옷들을 주로. 그렇죠. 그래서 속에 흰 셔츠 입고 겉에 그 이제 남방이라고 하는 그거를 단추 풀르고 이렇게 그냥 쓱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또 앞에 이제 그때부터 안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풀고 다니고.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네네. 아까 그 홍 기자께서도 광고 한 번 찍으면 1억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궁금해지는데요. 모기 타시나요? 갑자기. 이 질문 할 거 방송에 나오니까. 아니 이 질문 할 걸 아셨나 봐. 당시 수입이 어느 정도나. 조심스러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보다 물질적인 거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물질은 제가 지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질은 제가 지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제가 관리 안 했었어요. 부모님이 관심 없지만 그래도 통장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 지켰는지. 부모님한테 다 갔었어요. 그냥. 그래갖고 저는 뭐 제가 관리를 거의 안 했었죠. 그래도 뭐 건강을 좀 이러고 하니까. 아니, 그동안 CF 받은 거는 그동안 땡겼던 값을 다 갚고 나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예. 자, 이제 제가 아까 심윤 씨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사건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2001년에 5집 앨범을 끝으로 활동을 접었습니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쭉 그냥 음악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활동을 접은 걸로 보였거든요. 어떻게 지내신 거죠? 저는 그때 이제 미국을 건너갔었어요. 미국을 건너가서 좀 어떤 살다가 제 삶의 벽에 부딪혔다고 할까요? 이거는 정말 제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나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까? 다른 세계는 어떨까? 이렇게 보고도 싶고 또 어릴 적부터 동경해왔던 제가 음악들이 뭐 블루스 음악이나 소울 음악, 뭐 스윙, 재즈 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흑인들 음악부터 시작됐잖아요. 그게 이제 뭐 원조니까. 그 흑인 음악들도 좀 이렇게 스윙 음악이나 그 흑인의 소울 음악들을 직접 보고 같이 합주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쉽게 못 그랬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직업으로 가수가 이제 되고 나서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으로 가서 한번 도전을 해봤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음악을 뭐 미국 밴드들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고 또 50개 주
또 친구들이 연락을 해줘서 그쪽에 큰 뭐 공연 같은 게 있을 때 그 현지 미국 사람들하고 팀을 짜줬어요. 예, 유명한 팀들 뭐 브루클린 빅밴드 뭐 이런 18인조 밴드 잘하는 사람들이랑 그 재즈 곡들을 그때 했었는데 그때 막 그 스윙 음악을 많이 했죠. 그 줄리아니 시장 있는 데서도 했었어요. 그 보테니컬 가든이라고 한인타운에 뉴욕에 거기 야외 가든에 사람들 많은 데서 그 18인조 밴드 정말 잘하더라고요. 웅장하네요. 예, 뭐 그때 했던 건 뭐 스윙 음악들이죠. 전부. 뭐 All of Me 같은 거 했었어요. All of me, why not take all of me? I can't you see, I'm no good without you. Take my lips, I wanna lose them. Take my arms, I'll never use them. Your goodbye, let me with eyes that cry. How can I go on there without you? You know that you took the part that once was my heart. So why not take all of me? 야. 브라보. 아니, 이로 또 발성이 또 다르네요. 노래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미국의 그 토니 베넷이라는 가수 되게 유명한 느낌이 되게 막 비슷한 부분도 있으시고. 아니, 그리고 아까 여기 오직 하나뿐인 그대 부르실 때 이렇게 가사에 랩처럼 쓱 소울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소울이 있어서 아까 그리고 사실 2016년 소울신이라는 그 앨범에 레이니 블루 그 노래는 딱 들으면 마치 제가 어떤 미국의 재즈바나 무슨 그런데 딱 와서 앉게 하더라고요. 네, 그 음악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레이니 블루라는 곡은 약간 빗소리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소울 음악인데 그 장르가 좀 특이한 곡이죠. 한 가요에서 별로 발표된 적이 없는 곡이라 근데 그 노래가 그 시애틀이 비가 많이 오는 곳인데 제가 시애틀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비가 많이 올 때 이슬비 같이 오는데 거기서 느꼈던 그 블루지한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그 노래에 표현해 본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 진짜 가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미국 유학 생활이 쉽지만은 않으셨다고 어려웠겠죠. 네네 쉽지 않았죠. 거기서 아무래도 저의 그 삶의 전환점이기도 하고 음악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동료 음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택한 다른 동료들처럼 나도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라는 갈등도 해봤는데 노래를 안 할 수 없었던 것은 음악을 안 하고 잠시 며칠 있어도 굉장히 그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음악 감상이 취미였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라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악기도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의 가치를 생각할 때 나는 뭐 지금 뭐 내가 뭐 큰 그런 게 없어도 나의 가치는 무형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의 그 내적으로 나의 실력을 키우는 게 나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이고 나의 앞날을 도모할 수 있고 또 노후 대책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연습이 살 길이다 하고 이제 계속 연습하고 살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열심히 가장이시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노래를 열심히 하니까요 일이 안 끊겨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방송을 안 해도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 가수예요. 그래서 노래로만 먹고 사는데 그걸로 저희 가족을 다 부양을 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그래도 그 아주 뭐 넉넉한 건 아니라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욕심내지 않으면 괜찮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어린이대 공원 행사에서 무대에도 나오셨었죠. 거기도 하고 뭐 전국으로 다 다녀요. 그 많은 뭐 지역 가을 음악회 무슨 그런 음악회 뭐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7080 가수가 한 명 꼭 끼는데 거기에 저를 꼭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가서 하는데 거기서 라이브 할 때 정말 제가 현실을 따라서 노래를 열심히 하면은 그걸 보신 분들이 이제 계속 연락이 한 번 간 데서 계속 매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개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키우면 그게 노후 대책도 되고 그리고 뭐 나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거 없어져요. 아니 근데 지금 늘면. 말씀하시는 중에 네. 나는 뭐 돈에는 관심 없고 내 일만 잘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게 노후 대책을 계속 아니 우리 다 부양하고 있다. 계속 이거 뭔가는 가장이기 생각을 하고 때문에 계시는 게 가장의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게 예. 미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50개주를 돌면서 공연하고 이럴 때 이런 식의 어떤 생활력 이런 게 생기셨을까요? 그때 사실 유학 생활이 쉽지 않았고 제가 듣기에는 그때 추락사를 할 이건 뻔한 뭔 일도 얘기야? 있었다. 예, 그때 한번 제가 그 대부분 이제 시애틀에서 뉴욕은 비행기로도 한 7시간 걸려요. 예. 다이렉트 한 번에 가도. 그런 걸 왔다 갔다 수없이 많이 했는데 뭐 LA 같은 데도 비행기로 주로 가고 샌프란시스코 뭐 버지니아 다 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LA까지 가는데 좀 장기로 있어야 될 때는 차를 가져가게 되는데 거리가 4,000km가 넘어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고 이제 혼자? 네. 아우. 10시간씩 운전하고 이제 3일 가요. 30시간 도착해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해 뜨면 운전을 하고 해가 좀 빨리 모텔 같은 데를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밤에는 거기 그 가로등이 없고 엄청 사막 위험하죠.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위험해요. 그 야생 동물들. 아니 4,000km를 3일에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유소 꼭 그거 들려야 되고. 보이는 데마다 계속 채우고 가야 돼. 만약에 그거 그렇죠.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그거 이제 왕복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4,000km 넘는 거를 왕복 2번, 하루 10시간씩, 그러니까 30시간 운전해서 이제 왕복 60시간이죠. 그래갖고 그걸 2번 했었어요. 2번 하면서 한 번 그 시애틀이라는 곳이 원래 위도는 그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북한 저 높은 쪽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보다 겨울에 영하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더 추워야 되는데 그 산맥이 이렇게 충주처럼 가로막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주의 저 산맥을 2번을 넘어야 되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레이니어 마운틴이라고 무지 높은 산도 있잖아요. 비가 오다가 올라가면 눈이 와요. 항상 만년설이 있는데. 근데 다시 또 내려가면은 또 비가 오다가 이걸 2번 넘고 하는데 눈 오는데 제 차가 그 약간 그때 후륜구동이어서 약간 미끄러움을 많이 타는 차였는데 체인을 안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갔었죠. 근데 그때 이렇게 언덕들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비탈길이었어요. 낭떠러지가 있고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있고 난간이 있고 이렇게 정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산데. 높은 절벽이고. 예. 근데 그 눈길인데 거기를 가니까 이거는 올라가는데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러네요. 중간까지 가다 보니까 유턴할 수도 없고. 무조건 이건 데려올 수 없다면 어쨌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계속 갔는데 잘못 악셀레다를 살살 밟았어야 되는데 실수로 좀 세게 밟았더니 뒤가 한 번 확 도는 거예요. 돌았는데 다행히 그 옆에가 낭떠러졌는데 그 난간이 한 이 정도 되는 시멘트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딱 걸렸구나. 네, 거기 뒷바퀴 쿵 부딪히면서 섰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굉장히 낭떠러지였어요. 너무너무. 소름이 쫙 예. 근데 그것도 저의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 죽지 말라는 운명이었던 거. 아니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원래 트로트곡을 잘 이렇게 잘 부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또 그 노래가 생각나서 한 번 부른 적도 있어요. 그 고향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이게 전 장르 커버된다고 사무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아니 트로트도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쪽의 전국은 아니지만 트로트라는 음악도 우리나라의 그 아주 전통적으로 예전에 주류였던 그런 음악이라서 굉장히 존경을 그럼 합니다.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셨어요? 더 이상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이제 무대에서 판가름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꼭 잘된 상황에서만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벗어나면은 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걸 깨달았죠. 많은 걸 또 깨달으셨네요.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여러 그 프로그램 같은데 몇 번 나갔었어요. 나가서 그 가면 쓴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무슨 케이블 TV에서 하는 그런 음악 방송에서 하는 그 시인들이 같이 하는 경연대회 같은 데 나가서도 저 어떤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안 돼. 뭐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의 자유를 가둔다. 그렇죠.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면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 얘기하면서 노래를 하는.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게 보다는 이제 좀 뭐랄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노래하는 철학잖아요. 제가 또 시민 씨가 오늘 사실은 저희가 한 2곡 정도만 부탁하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막 노래 해주셔가지고 너무 풍성해진 것 같은데 신곡을 또 하나. 그래도 신곡은 들어요. 이번에 좀 로맨틱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 그래도 이 상상을 하면 상상 속에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표현해 보려고 이 노래를 해본 곡인데요. 쉐리 댄스. 쉐리 댄스 들려드릴까요? 네네네.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걱정할 필요 없는 당신의 밤 나와 함께 춤춰요. Dance always with you. Dance always with you. 달빛에 춤을 춰볼까요? 시선을 맞춰볼까요? 난 오늘 기다렸어요. 그날부터 예정됐던 우리의 사랑은 물결이 춤추는 이 밤 빛나는 그대를 닮았네요. Oh starry night 내게 허락한 두 손을 나 영원히 놓지 않을래요. 오늘 밤 oh lovely day 행복만 가득할 테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당신의 밤 나와 함께 춤춰요. Dance always with you. 걱정이 왜 그리 많나요? 이 시간만큼은 잊어요. 난 그날을 잊지 못해요. 나를 설레게 만들던 그대의 미소 물결이 춤추는 이 밤 나는 그대를 닮았네요. Oh starry night 내게 허락한 두 손을 나 영원히 놓지 않을래요. 오늘 밤 oh lovely day 행복만 가득할 테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당신의 밤 나와 함께 춤춰요. 당신의 밤 나와 함께 춤춰요. 너무 좋다. 브라보! 야, 마지막까지 세세하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겼어요. 그리고 아니 얼굴뿐이 아니라 목소리가 어쩜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이걸 그리고 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아니 해야 그리고 되나요? 이 노래는 아까 그 미국 생활 덕분인지 재즈풍으로 네, 여기 지금 그런데 여기 음악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지금 큰 그 모니터로 하지 못해서 저는 약간 아쉬움은 좀 있어요. 리버브가 좀 약하니까. 그렇지만 또 들으실 때 약간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프로포즈송인가 싶었어요. 맞아요. 무대를 굉장히 넓게 쓰시고 연말에 듣기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을 그냥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 스윙 음악을 좋아해요. 왜냐면 어릴 적부터 제가 처음 좋아했던 장르 음악이 5살 때인가 외갓집에 가 있는데 AFKN이라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맞아요. 크리스마스 캐롤로 징글벨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나오는데 그 예전 빈 크로스비 같은 분의 목소리로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이렇게 나오는데 그 리듬이 왠지 모르게 어릴 적에 좋았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도 그래서 그런 장르 음악을 좋아해요. 저희가 시민 씨 얘기를 계속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너무 벌써요? 와. 저희가 한 40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에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다 못해서. 마지막 계획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계획은 뭐 큰 포부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지금 사는 모습처럼 그러니까 큰 욕심 안 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삶을 즐기면서 제 음악을 즐기고 어떤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는 것보다는 제 음악을 즐기는데 제가 노래할 때 느끼는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거를 사명감으로 알고 그 본질을 알고 살자. 그게 저의 앞으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일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치사해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관여하고. 하지만 노후 대책은 계속 준비하고 연습이 노후 대책입니다. 저는 영화 신과 함께 투에도 삽입곡 있다는 돌고 도는 신과 함께 인생. 투 삽입곡 그것도 리메이크했습니다. 좀 돌고 도는 인생.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조용필 선배님 노래인데 제가 리메이크하게 되었는데 한번 그것도 들어봐십시오. 나름대로 락 스타일로 불렀는데요. 아마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 앞으로도 심신 씨의 활동을 저희는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Makes me crazy. Makes me crazy. Oh lady.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46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죠.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박수유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오르게 됩니다.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9,98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7,57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율 2009년과 2017년 두 번 빼놓고는 10년간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에는 4에서 6%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 안팎으로 올랐고 2018년에는 2.04%가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도 2018에서 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매년 3.2%가량이나 인상이 되면 앞으로 국민들이 내야 될 보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2018년에 6.24%로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이 계속 오르다가 2022년에는 7.16%, 2026년에는 8%로 오르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현행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런데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도 2년 연속 인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의 여파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오른 8.51%로 결정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됐다가 올해 소폭 올랐는데 내년에 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5%로 결정됐습니다. 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장려금도 인상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려금 제도는 이 잦은 입사와 퇴사로 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노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주는 장기 근속 장려금은 기존에 4에서 7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6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 7년 차 이상 종사자는 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다른 직종에도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내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날씨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요즘 계속해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진 걸까요? 네, 엊그제 유입된 이 중국발 스모그에 국내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모두 6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가운데 국민 불안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미세먼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2.5%에 달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이 입동인데 이 겨울이 다가오는 시즌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꽤 심각하더라고요. 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과거 미세먼지 농도의 월별 통계를 봤을 때 이 본격적인 겨울이 끝나는 내년 1, 2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미세먼지 시즌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이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여 명은 차량 이부제 대상이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특히 2006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는 민간 소유라도 서울 시내에 진입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미세먼지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까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의약 외품 문구와 KF 수치가 적혀진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평균 98% 이상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이 기타 마스크는 최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예방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증하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인 KF 문구와 뒤에 붙는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F 뒤에 붙는 수치는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뜻하는데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의 미세먼지 입자 차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이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미세먼지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편의점의 로또 판매를 금지할 전망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로또 판매까지 금지한다는 소식에 편의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편의점주 김정인자 씨는 로또 추첨일인 토요일, 평소보다 아르바이트생을 1명 더 고용합니다. 토요일 날은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 고객층이 많으니까 로또 때문에 이제 근무자를 1명 더 채용을 해서 판매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기재부가 편의점 법인과 맺은 로또 사업 계약을 이르면 올해 말 해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근무자도 또 1명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로또 1등 배출을 자랑한 또 다른 편의점주는 매출이 20에서 30% 줄어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담배며 과자 여러 가지 필요하신 것들을 사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이금방에 살 데도 없고. 정부는 현재 편의점 법인이 가져가는 로또 판매 수수료가 사회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편의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판매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권솔입니다. 이번에는 각 분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능 항공기를 만나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야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친 오늘의 기능 한국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능 한국인을 찾아간 곳은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단지. 떡하니 걸려있는 기능 한국인 현수막.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본격적으로 공장 안에 들어가 수소문해보는데. 안녕하세요. 저 기능 한국인 나왔는데요. 루스카. 첫 시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기능 한국인 나왔는데요. 한국말 잘 몰라요. 네? 한국말 잘 몰라요. 오늘도 어딘가에 꼭꼭 숨은 기능 한국인.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이때 연륜이 느껴지는 사람 포착. 혹시 오늘의 주인공 아닐까요? 선생님이 기능 한국인이세요? 아니에요.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유력한 단서를 쥐고 대표실로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혹시 기능 한국인이신가요? 제가 기능 한국인 140호 봉원호입니다. 세계 최고의 모터를 꿈꾸는 봉원호 기능 한국인을 소개합니다. 회사 한켠에 마련된 모터 전시장. 다양한 모터들 사이에 기능 한국인의 보물 1호가 있답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에 BLDC 모터 공기청정기 개발해서 성공한 모델입니다. BLDC 모터란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정밀한 속도 제어와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데요. 저희들은 여기다가 정확하게 감는 기술이 뛰어나서 저희들이 이거를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능 한국인의 기술력을 엿볼 차례. 원래 이거 한국 차량이 금지인데.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작업장. 김현욱의 굿모닝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BLDC 모터는 한 채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데요. 정밀하게 하나도 엉키는 거 없이 정밀하게 우리가 감는 게 저희들 기술입니다. 하루에 만드는 모터 개수만 4만여 개. 에어컨, 냉장고 등 각종 생활 가전에 필수로 들어가는 BLDC 모터. 그중 기능 한국인이 만드는 모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는데요. 되게 요게 구리로다가 했는데 요거는 알루미늄 코일이에요. 구리 코일을 많이 쓰는데 요건 알루미늄 코일을 써서 단가를 많이 낮춘 거죠. 구리는 30% 연신율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한 5%. 그래서 이거 감기가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게. 그만의 독보적인 기술로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오로지 이제 회사 가서 회사 생활 기술 배우는 게 이제 그때는 그 최상의 방법이었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찌감치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한 기능 한국인. 81년도에 제가 선반 기능사 2급을 땄고요. 기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밤잠을 아껴가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뭐 그냥 명함만 받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회사 왔더라고요. 그걸 뭐 한 며칠 밤새서요. 그 가공해갖고 다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또 어려우니까 한 50%가 분량이 났어요. 큰 실패 끝에 얻은 깨달음. 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바로 무한불석의 정신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부딪혀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부딪혀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완제품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작년 기준 연매출 150억 원 달성. 이젠 무한불패의 신화를 쓰고 있는데요.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의 비법은 뭘까요? 저기 힘들더라도 낫기가 있으니까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며 열심히 땀을 흘리는 직원들 덕분인데요. 빗물이 들어가지고 막혀가지고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업자가 야간 작업도 있으니까 야간에 하는 이제 가정을 뭐 준비해야 되니까.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선 밤이고 낮이고 기계가 꺼질 틈 없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 해소를 위해 해외 연수생을 적극 고용했다는데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수생으로 들어왔는데 일도 잘하고 손도 빠르고. 이곳에서 기술을 열심히 배워 고국으로 돌아간 해외 연수생만 100여 명. 고마운 마음에 해외 연수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도 아낌없이 준다는데요. 매일 한 번씩 눈 마주칩니다. 그게 제일 의무인 것 같고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운영되고 잘 굴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줌마가 우리 왕구청 왕원입니다. 오랜 기간 대표 곁을 지켜온 직원들. 유독 장기 근속자가 많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4년도에 입사해갔고요. 그러면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에 제일 오래된 분이신가요? 아니요, 더 오래된 사람 있습니다. 어디 계신데요? 여기 있습니다. 23년 된 우리 저희 집사람입니다. 기능 한국인의 아내 홍연희 씨. 창업자서부터 같이 일해왔기 때문에 생산에는 우리 집사람이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요. 저는 영업하고 연구개발 쪽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켜온 아내. 때론 흔들릴 때도 있었다는데요. 이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간혹 불량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신랑이자 이제 사장님께서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책임으로 떠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서운하고 내일부터 회사 안 나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내일 아침이 밝으면 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또 아침 일찍 더 일찍 출근하고 그래요. 이렇게 부부는 서로를 닮아가나 봅니다. 여보, 내가 말 못했는데 항상 고맙고 사랑해. 눈물 나게 고맙네 또 그 말이. 그럼 멘트가 아니고 진짜 진심이야. 그래. 같이 일을 23년 동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꼬 부부라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부부가 같이 한 곳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 사장님은 저를 이해하고 저는 또 나름 또 어떨 때 스트레스 받지만 나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23년 동안 한 곳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땀과 노력이 만든 오늘의 기능 한국인 봉원호 대표. 세계 최고의 모터를 향한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11월 7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